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허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와 지방통치제도, 군사제도, 교육과거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고려의 제도사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입니다.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에는 큰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가 있었다. 그리고 송해 제도를 모방했다. 그리고 당해 제도를 모방했다는 이 세 가지 특성입니다. 자,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 두 개가 있는데요. 식목도감과 도병마사입니다. 귀족회의 기구이면서 합자기구였는데요. 고려만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당해 제도를 모방해 만든 기구 한 개가 있습니다. 이성육부제. 자, 원래 근데 당나라에서 만들어질 때는 삼성육부제였어요. 근데 이것이 고려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성육부제로 바뀌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삼성에는 원래 중서성과 문화성, 상서성이 있었어요. 자, 근데 고려로 들어오면서 이 중서성과 문화성이 합쳐지면서 중서문화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송해 제도를 모방해 만든 기구 세 개가 있는데요. 그중 3사는 고려의 3사와 송나라의 3사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서문화성부터 볼 텐데요.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여 결정했던 국정총괄기구입니다. 문화시중이 총책임자로서 있었는데요. 오늘날 국무총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바로 아래 직위죠. 자, 문화시중도 왕 바로 아래에 국정을 총괄했던 총인물이었습니다. 정일품. 자, 한마디로 정책을 결정했던 기구였다라는 것이죠. 자, 중서문화성 다음 나머지 하나 일성은 바로 상서성인데요. 육보를 통하여 정책을 집행했던 기구였습니다. 자, 이 상서성에는 육부가 있는데요.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가 있습니다. 자, 이부는 인사권을 담당했던 기구였어요. 인사권이란 관리를 임명하고 배치하는 기구입니다. 오늘날 행정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병부가 있는데요. 병부는 말 그대로 군대 총괄을 했던 기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국방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호부, 재정, 그러니까 돈 관리를 했던 기구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기획재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부, 법을 총괄했던 기구, 오늘날 법무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예부는 외교와 교육 관련 부분을 담당했던 기구였습니다. 자, 오늘날 외교부와 교육부를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부는 건설, 그러니까 공사하고 건물 지어 올리고 절 만들고 궁궐 축조하고 이런 걸 모두 관리했던 기구인데요. 오늘날 기획재정부다. 아니죠. 건설교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육부의 최후 지휘관은 바로 상서인데요. 이부상서, 병부상서, 호부상서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 육부에서 정책을 집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였던 식목도감과 도병마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이 식목도감은 법을 시행하고 그 규칙을 제정했던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도병마사는 군사기구인데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병부가 있는데 도병마사가 또 있느냐? 자, 도병마사가 군대 계획, 어떻게 움직이고 배치할지 이런 것을 총 관리했던 데라고 한다면은 병부에선 명령을 내렸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목도감과 도병마사는 귀족회의 기구이기도 하면서 합자기구였는데요.
귀족 정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기구였고 원래 임시기구로 시작을 했으나 나중에 정식 기구로 확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제추라고 불리는데요. 제신, 추밀. 자, 여기에 사람들은 바로 중서 문화상의 문화시중을 비롯해서 참지정사 등등 고위 관직들이 이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송해제도를 모방했던 기구 3가지가 있는데요. 중추원은 군사 기밀, 국왕의 명령 전달을 했던 기구입니다. 그리고 어사대는 관리를 감찰했던 기구인데요. 관리가 뇌물을 받았다던가 아니면은 그 권리를 남용했다 이런 사례들을 적발했던 기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3사는 화폐와 곡식 출납, 단순 회계를 담당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왜 호부가 있는데 3사가 또 있느냐? 정확히 따지면 호부가 더 상위 기관이었습니다. 호부가 재정기획,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쓰고 뭘 얼만큼 또 벌 것인지 이런 거를 총 기획을 했다라고 하면은 3사에서는 화폐와 곡식 출납, 이 출납 업무만 담당했던 것이고 단순 회계만 담당을 했던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호부가 더 상위 기관이었고 3사가 그 하위 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지방통치제도입니다. 자, 지방통치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할 때의 왕은 바로 성종인데요. 성종 때 12목을 파견을 합니다. 자, 12목을 파견을 하는데 여기서 모든 지방통치제도가 마련이 된 건 아니죠.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각 시기를 거쳐 완성이 된 것인데요. 12목을 성종 때 파견을 하고 현종 때 이르려면은 이 12목을 8목과 4도읍으로 변경해요. 그리고 나중에 현종 때 가서 5도 양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 보실게요. 자, 지도 보면은 5도 양계 그리고 4도읍 12목이 한 시대에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완성된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5도는 양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인데요. 북계와 동계를 양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쪽 계.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5도인데 이 5도 안에 삼경, 사, 도읍, 12목이 다 포함이 된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 5도에 또 하위 기관으로서 주연이 있는데요. 이 주연에는 지방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곳을 다스릴 수 있게끔. 자, 근데 이 주연 말고 속현이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자, 이 속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원래 그곳에 있었던 향리에게 그 업무를 대신 맡겼는데요. 만약 나중에 문제로 고려에는 주연, 속현 모두에게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틀린 답이 되겠죠.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의 최고 수장은 안찰사였다. 오늘날 도지사라다. 도지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계, 북계와 동계죠. 그리고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오늘날 치면은 전방지역인데 이곳에는 병마사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자, 군사적 성격이 강한 지휘관이죠. 엄밀히 따지면. 오늘날로 치면 사단장, 사령관 이런 사람을 파견을 한 것인데 플러스 행정 업무도 맡긴 것이죠. 도지사의 업무 또한 맡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팔목은 고려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이고요. 자, 사도부가 동서남북을 관리하는 군사적 성격의 행정기관이었다. 12목에서 8목 사도읍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려에는 삼경이 있었어요. 자, 삼경 뒤에 경자로 끝난다고 해서 삼경인데, 자, 개경 여기 어디죠? 고려의 수도죠. 고려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현재 개성의 사진이니까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서경은 평양, 여기 인공비가 있네요. 북한 수도죠, 지금.
자, 이 서경을 왜 중시했느냐? 우리가 고려 태조의 정책에서 북진 정책 얘기할 때 서경을 전초 기지로서 가장 중요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서경을 중요시했고 삼경으로도 선정이 되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였던 곳은 바로 동경, 경주, 원래 신라의 수도였죠. 이런 삼경이 나중에는 약간 변하게 돼요. 개경과 서경은 똑같이 중시되지만 이제 중요한 곳이 남경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날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죠. 이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려의 지방통치 제도에는 일반 5도 양계와 다른 특수행정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향, 부곡, 소라고 하는데요. 향과 부곡의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소의 주민은 금은 등 광산물을 채취하거나 도자기, 먹 등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 나라에 바쳤습니다. 자, 천민이 아니었지만 일반 군과 현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요. 세금도 엄청 많이 걷어갔고 굉장히 억압을 했다 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무신 정권기에는 망이 망소의 형제가 일으킨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복소는 고려 말에 가면 점차 없어지고 조선시대에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고려의 군사제도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경을 수비하는 고려의 중앙군 2군 6위가 있습니다. 자, 2군은 왕실을 호위했어요. 자, 그리고 6위는 개경과 국경 방어를 했습니다. 자, 2군은 오늘날 청와대를 호위하는 병력들, 경호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6위는 우리가 서울을 지키는 군대를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6위였다라는 것이죠. 2부는 용호군과 응양군이 있었고요. 6위는 천우희, 간문희, 흥희 등등 6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각기 그 업무도 다르긴 했지만 이것까진 꼭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계, 아까 양계 얘기했었죠. 국경지역이었다. 이곳을 방어했던 군대가 주진군이고 오도에 주둔한 군대가 바로 주형군이었습니다. 지방군입니다. 둘 다. 자, 고려의 과거 제도인데요. 자, 고려의 과거 제도는 크게 3개예요. 중간에 음서는 시험은 아니죠. 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과는 재수과가 명경과가 있었는데 여기서 관료를 뽑았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제가 광종 때 실시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쌍기의 건의로 인해서 광종 때 처음 과거제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 재술과 명경과에서 관료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음서는 시험 제도가 아니에요. 자, 이 음서는 공이 높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제, 그리고 사위 등을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료를 선발했던 제도였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제도죠. 불합리한 제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 문음서, 뭐 공음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을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음서 제도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고위 관리 자제가 관료가 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관은 기술관, 기술직을 뽑는 시험이었고요. 자, 승과 불교를 중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스님도 시험을 통해서 뽑았었는데요. 교종선, 신라 초기에 들어온 불교죠. 교종선과 선종, 신라 말에 들어왔었던 참선, 수행을 중시했던 종교, 이 두 가지의 스님을 뽑는 시험을 통해서 승관이 되었다, 스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묵가는 안 나오죠. 자, 묵가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묵가는 실시되지 않았어요. 언제 실시되느냐? 공양왕,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때 겨우 실시돼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완전히 시험으로 확립이 되게 되죠. 이 묵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이 이유가 무신정변이 일어났었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시험 과정은 1차 향시,
그러니까 지방 지역에서 봤던 시험과 국자감시,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었죠. 이곳에서 봤던 시험, 그리고 예부시, 황제가 주관하던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차례의 시험을 통해서 관리들이 선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고려의 교육제도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자,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은 바로 국자감이었습니다. 개경에 설치된 최고 교육기관이죠. 오늘날 대학인데 대학에서 으뜸을 치는 서울대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교는 지방교육을 담당했었던 교육이고, 자, 국자감 향교는 나라에서 운영한 교육기관이라고 치자면은 사립학교도 있었습니다. 사학 시비도와 비롯한 사립학교들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와 지방통치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 과거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봤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